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3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표상으로는 피크아웃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좀 남아있을 만한 악재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CPI 발표는 지난 CPI 발표들과 다르게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괜찮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I가 전년 대비 8.4%가 예상치였는데 8.5%로 나왔어요. 뭐 거의 예상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높게 나왔던 적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 패턴이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예상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일단 이 수치 자체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분명히 3월달 수치는 굉장히 높게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지 않았던 거는 어쨌든 이 정도 CPI면은 피크아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체크해 볼 게 있습니다. 일단 경기 선행 지수가 어, 최근까지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선행 지수가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락하는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 그 하락 각도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선행지수가 중간에 한번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 요런 것처럼 중간에 한번 반등을 해주는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직 시장을 조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악재들, 그런 후보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와 유가 상승은 어쨌든 치명적인 악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 셧다운 이슈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때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한국에게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그리고 살인적인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반영되지는 않은 이슈이긴 한데 이게 언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 쪽에서 미국이 올리는 그 기준금리 속도에 맞췄다가는 우리나라가 좀 먼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연말쯤에 가서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이게 좀 역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 중에서 미국이 만약에 기준금리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이쪽으로 자본이 이렇게 옮겨가겠죠. 근데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에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들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뭐 긴축도 그냥 긴축이 아니죠. 초강력 긴축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성장이 미국보다 이런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좋게 작용하게 될 경우, 특히 4분기 정도에는 굉장히 빠르게 자본이 이렇게 이탈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반영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긴축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흥국 리스크 있어요.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진 않겠지만 이미 굉장히 약한 고리에 위치한 이머징 국가들이 하나씩 이제 휘청휘청 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신흥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위축, 심리 위축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일단 잠재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유동성 축소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선반영되고 있는데 과연 충분히 반영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표예요, 저는. 실제로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 시작되고 그리고 QT까지 같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거 한번 좀 맞아 보니까 꽤 아픈데?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그 강도는 아마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금리 인상 스케줄, QT 강도 우리가 이런 걸 다 알았다고 해서 시장이 다 선반영된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 전문가들 이야기를 보면은 한 6개월 정도는 괜찮다. 1년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상은 그렇지만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전문가들도 실제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해봤지 실제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엄청나게 레버리지된 이 경제가 과연 이런 긴축 강도를 실제로 우리가 맞이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도 쉽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런 점이 달라서 괜찮을 거야 라고 이런 의견들 이제 기사가 이제 중간중간 나올 텐데 이건 일단 다 무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절대로 쉽게 예측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30년간 있었던 그 사이클 중에서 얼리 사이클 말고 레이트 사이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구간. 정말로 역대급 난이도입니다.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은 저도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대급 난이도이고 이 구간을 일단 잘 넘어가야만 우리가 다음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미국 시장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갑자기 막 부러진다 이런 거는 쉽게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쉽게 예측할 수 없긴 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일단 보고 시장이 무조건 폭락한다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보고 하나씩 조금 확인을 해 나가면서 포지션을 구축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쉽지만 우리나라 특히 코스피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세로 움직이고 있긴 하잖아요. 오늘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오늘 수급 상황도 보니까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전혀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점이 언제 바뀔지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할 때 그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형태로 보는 게 맞긴 할 겁니다. 중간에 이제 나오는 반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다행이다. 이제는 올라갈 거다. 라는 지나친 이런 낙관론 이런 거는 최대한 경계하면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 본다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그리고 긴축 사이클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